정부는 이번에 북한 인권 보고서를 처음으로 출간 공개합니다. 북한 인권법이 제정된 지 7년이 경과됐지만 아직도 북한 인권재단이 출범하지 못하고 있고 지금에서야 북한 인권 보고서가 출간되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북한 인권법이 실질적으로 이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북한 주민의 처참한 인권 유린의 실상이 국제사회에 낱낱이 드러나야 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와 현재 진행 중인 UN 인권이사회를 계기로 북한 인권 실상이 국제사회에 널리 공개되기를 기대합니다. 통일부뿐만 아니라 교육부 등을 포함한 정부 각 부처는 이번 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북한 인권 실상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가르쳐야 합니다. 저출산 문제는 중요한 국가적 아젠다이고 또 정부와 민간이 합심해서 풀어가야 합니다. 복지, 교육, 일자리, 주거, 세제 등 사회 문제, 또 여성의 경제 활동 등 여러 가지 문화적 요소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각도에서 다양한 접근이 필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국가가 우리 아이들을 확실하게 책임진다는 믿음과 신뢰를 국민들께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즐거움과 자아 실현의 목표가 동시에 만족될 수 있도록 과감한 대책을 마련하고 또 필요한 재정을 집중 투자해야 됩니다. 기존에 있는 제도 역시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도 점검해야 됩니다. 정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비상한 각오로 임할 생각입니다. 이제 내수 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야 됩니다. 다양한 문화, 관광 상품과 또 골목 상권, 지역 시장의 생산품, 특산품에 대한 소비와 판매가 원활히 연계되도록 해서 내수 진작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매진해야 될 것입니다. 지난해부터 대외 경제 여건이 악화되면서 우리 경제에도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생 안정입니다. 저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민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가 초등학생 시절인 1969년부터 졸업할 때까지 73년 초까지 4년간 보이스카우트 활동을 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추대해 주신 한국 보이스카우트 연맹 명예총재직을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수락하겠습니다. 어린 시절 제게 이 보이스카우트 활동은 첫째 엄청나게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이 보이스카웃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가 애국심이고 둘째가 이웃에 대한 봉사 정신입니다. 나라를 위해 애쓰고 또 이웃에게 봉사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독립정신과 책임의식을 확실하게 가져야 되고 나 자신이 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야 나라에 충성도 하고 이웃에게 봉사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이 보이스카우트의 정신이야말로 자유사회,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우리 시민들이 가져야 하는 그런 정신을 딱 들어맞는 것이고 여러분의 그 눈망울을 보니까 한 분 한 분이 자기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의 노력으로 자신의 미래를 성취해가는 그런 멋진 대원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듭니다. 또 오늘 한국의 스카우트 대원들이 튀르키예 스카우트 대원들에 대한 연대와 지지를 표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스카우트 정신이 뭔지를 보여주는 여러분이 정말 대견하고 자랑스럽습니다. 한국이 발전해온 과정은 인류 역사가 그랬듯이 자유를 향한 끊임없는 여정이었고, 자유를 지키기 위한 노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70여 년 전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자유를 지켜낸 한국은 이제 국제사회의 자유 촉진자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세기 인류의 자유와 번영을 이끌어온 민주주의가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규범 기반의 국제 질서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권위주의 세력들의 진영화에 더해서 반지성주의로 대표되는 가짜 민주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온라인을 타고 전방위로 확산되는 가짜 뉴스는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허위 정보와 선동은 국민의 의사결정을 왜곡하고 선거와 같은 민주주의의 본질적 시스템을 와해시킵니다. 한국은 차기 민주주의 정상회의 주최국으로서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주의, 그리고 법치, 대의 민주주의로 대표되는 의회주의가 더욱 공고해지도록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제12회 수산인의 날을 함께 여러분과 기념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작년 수산물 수출액이 역대 최초로 30억 불을 넘었습니다. 검은 반도체라고 불리우는 김을 비롯해서 굴, 전복, 어묵 등이 우리 수출 전략 품목입니다. 이런 전략 품목의 육성을 위해 수산인과 관계부처가 원팀이 되어 앞으로도 세계 시장에서 우리 수산식품의 위상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는 수산업의 스마트화가 절실합니다. 고도화된 디지털 기술의 적용은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수산업 분야의 청년 유입을 촉진할 것입니다. 정부는 스마트 양식과 푸드테크 등 수산업의 미래 성장 산업화를 위한 R&D를 적극 추진해 나가는 한편, 수산업에 민간 투자를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없애겠습니다.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정원은 자연을 활용한 문화예술 작품인과 동시에 시민들이 건강한 일상을 누리는 휴식 공간입니다. 또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탄소 중립의 실천 현장이기도 하고, 순천은 생태가 경제를 살린다는 철학을 갖고 도시 전체를 생태도시, 정원도시로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 순천은 국내에서 가장 인기 있는 관광지, 세계에서 유명한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지역은 스스로 비교 우위의 성장 동력을 찾아 키워나가고, 중앙정부는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는 저의 지방균형발전 철학과도 일치합니다. 순천이 호남과 대한민국 발전의 핵심 거점이 되도록 제대로 챙기겠습니다. 정부의 할 일은 국민을 잘 살게 하는 것입니다. 부당한 지대 추구의 혈안이 된 기득권 세력이 아니라 열심히 땀 흘리는 국민 여러분께서 잘 사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사회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그리고 법치가 제대로 작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구 시민의 땀과 눈물이 담긴 역사의 현장, 바로 이 서문시장에 이러한 우리의 헌법 정신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러기에 서문시장이
복합 문화 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지금 정부는 수출 드라이브와 함께 내수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문시장과 같은 전통시장들이 손님들로 붐비고 더욱 국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육성